안녕하세요, 오브제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브제성형외과 신종인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검하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안검하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일까? 쉽게 이해하면 졸려 보이는 눈, 자기는 눈을 막 뜨고자 하는데도 눈이 너무 안 떠져, 이렇게 또 피로해 보이는 그런 맹해 보이는 인상, 이런 것을 주기 때문에 미용적인 목적도 좋지 않고 또는 기능적으로도 좋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기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류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따지자면은 크게 보면은 선천적인 안검하수, 후천적인 안검하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안검하수가 있다는 것인데, 진짜 태어나자마자 있는 경우 또는 어렸을 때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뒤늦게 이제 발견을 한 경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미용적인 목적보다도 눈동자를 진짜 심하게 못 뜨면 그 시력의 발달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진짜 신생아일 때도 눈이 덜 떠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그런 시력에 대한 평가들, 안과적인 검진을 꼭 하셔야 되고요. 나이가 어린 아주 어렸을 때 10대가 채 되지 않은 어린 경우에도 안검하수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또 눈이 덜 떠져서 속눈썹이 눈을 찌른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안구 자체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어린 경우에도 눈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안검하수의 경우는 어릴 때도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후천적인 것은 말 그대로 태어날 때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자라면서 뭔가 생겼다라는 것인데, 안검하수가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냥 말 그대로 진정한 안검하수가 아니라 피부 늘어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냥 눈동자 가려 보이는 것인 가성 안검하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피부 늘어짐으로 눈동자가 가려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눈동자를 뜨는 눈꺼풀을 떠서 눈동자가 보이게 하는 근육 기능은 괜찮은 경우를 가성 안검하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쌍꺼풀 수술을 그냥 해준다거나 늘어진 피부를 절제해 준다고 하면 그냥 바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경우로는 말 그대로 원인 모르게 근육 기능이 약해져서 실제적으로 진짜 약해진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안검하수 교정 수술, 이런 것은 이제 쌍꺼풀 미용적인 목적과 이제 병행하는 경우에 요즘 많이 알려진 눈매 교정 수술이라고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다른 질병과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근무력증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육 기능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근육 기능이 약화되는 그런 경우인데, 눈 뜨는 근육이 어찌 보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서 갑작스럽게 온몸이 피로감이 오면서 눈이 덜 떠지는 경우, 근무력증의 발생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관한 연관성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안검하수가 어떤 정도를 안검하수라고 할까? 이런 경우를 이제 내가 스스로 한 거울을 보고 한번 나는 과연 안검하수일까? 아닐까? 이걸 한번 체크해 보려면 가장 쉬운 경우로는 우리 검은 눈동자가 보이는 양을 체크를 해 보시면 됩니다. 잘 보면 언제나 눈동자는 가장 큰 바깥쪽에 약간 갈색으로 보이는 그 넓은 폭의 동자가 있고요. 그 안에 수축이 됐다가 풀렸다, 수축이 됐다 풀렸다 이렇게 하는 안쪽에 있는 검은 눈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꺼풀의 위치는 바깥에 있는 이 약간 진한 갈색 부분과 검은 갈색 원과 검은 원 사이쯤에 걸쳐 있는 것이 가장 적절한 눈꺼풀의 위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깥에 있는 갈색 원보다 눈꺼풀이 더 올라가면 너무 이제 이렇게 희번득해 보인다고 표현을 하죠. 눈을 부릅뜬 것 같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좋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너무 내려와서 안쪽에 있는 검은 눈동자를 가릴 정도까지가 되면 이것은 조금은 너무 답답해 보이고 졸려 보이는 인상을 주게 되죠. 그래서 거울을 봤을 때 눈꺼풀의 위치가 안쪽에 있는 검은 원을 가리고 있다,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안검하수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정하는 방법은 물론 저희가 이제 오면 진단을 해드리겠지만, 우리 안검하수의 정도도 학문적으로는 경증, 중간,
중증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그 그레이드가 따로 있는데요. 진짜 눈이 안 떠지는 경우에는 뭐 우리가 대퇴근막이라고 해서 눈이 안 떠지는 거를 뭐 진짜 밴드를 묶어서 끌어올리듯이 이렇게 하는 수술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이고요. 흔히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경우는 상안검 거근이라고 해서 눈을 뜨는 근육을 길이를 조절을 해서 눈을 조금 더 힘이 들어가서 조금 더 떠지게 만들어주는 이런 수술들을 하고 있고, 이거를 우리가 미용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눈매 교정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밖으로 보면 절개는 쌍꺼풀 선에 있기 때문에 그냥 밖으로만 보면은 흔히 시행하시는 쌍꺼풀 수술과 동일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안쪽에서 쌍꺼풀을 만들면서 눈을 뜨는 근육을 조절해 주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이제 창문에 있는 블라인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블라인드를 당겨서 이렇게 이 정도 올라가게 만들어 주느냐 또 저만큼 올라가게 만들어 주느냐, 이거를 조절해 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눈매 교정 수술, 안검하수 교정 수술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이게 눈을 감았다 떴다, 또 환자분께서 눈을 이제 강하게 떴다 약하게 떴다 이럴 때마다 모양이 굉장히 바뀌는 부분이면서도 또 양쪽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소타기처럼 양쪽의 밸런스를 맞춘다고 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에 대한 많은 경험이 필요한 그런 수술이라고 볼 수 있고, 생각보다도 재교정 수술의 빈도가 꽤 되는 수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안검하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어쨌든 간에 뭐 가장 정확한 것은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즉 뭐 피부 늘어짐이라든가 이런 것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것은 한번 직접 나오셔서 저희와 같이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브제 성형외과 신종인 원장이었고요. 간단히 안검하수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